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국힘의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이요. 네. 그 김현지 지금 논란 엄청 시끄러운데 김현지 내가 알아보니까 신구대를 나왔어라고 네. 했는데 네.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기사 체크를 해봤더니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겨레 신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김현지 신구대 나오지 않았어. 그거 정확해. 근데 그 기사가 정말 쓰다만 기사인 게요. 그럼 네. 기자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김현지님께서는 신구대를 나오지 않았으면 어딜 나왔습니까? 네. 그분은 몇 살입니까? 네. 그분의 지금 혼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그분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기사가 김장겸이 거짓말이다. 그 얘기만 있어요. 김장겸이 대답을 잘못 안 했을 수도 알았다. 있죠. 물어봤는데 네.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아니 그러면은 기사에라도 우리가 면피성으로 또 쓰잖아요.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더라. 물어봤는데 대답을 노코멘트라고 했다라고 쓰잖아요. 그렇긴 그런데 하네. 네. 그 기사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 기사였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용산에서 용산이라든지 민주당에서 박원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가서 갑자기 또 이야기의 본물을 트기 시작합니다. 네. 김현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재명에게 소개시켜줬어. 김현지는 상명여대를 나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재밌죠? 지금 이제 상명여대가 아니고 남녀공학이 돼서 상명대학교로 이제 이름도 바꿔졌죠. 맞습니다. 하지만 김현지 씨가 다닐 때에는 상명여대였습니다. 네. 아니 김윤지가 상명대학을 나왔다는 하던 게 증거가 없습니다. 있었다면 벌써 밝혔겠죠. 저는 김윤지의 학력, 그다음에 가족 관계, 그리고 과거의 경력 이런 데 대해서 우리나라 1급 비서관인데도 네. 모두 감춰져 있다. 이건요 중요한 스캔들입니다. 네. 이런 스캔들이 미국에서 터졌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1급 비서관 같으면 미국에서는 거의 한 3,000여 명에 관해서 청문회를 하거든요. 의회에서. 네. 그 당연히 청문회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학력도 뭐도 전혀 다 감춰지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최측근이고 대통령 옆에서 그 총무비서관이 뭡니까? 대통령실의 예산 인사를 문자 그대로 그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분의 정치를 아무도 몰랐다, 모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사진조차도 잘 찍히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러면 이 나라가 무슨 비밀에 쌓여 있는 비밀 공화국입니까? 자 일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죠. 박원석 의원이 어저께네요. 제가 왜 오늘 아침이라 기억했을까요? 얘기한 요 김현지 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박원석 전 의원이 얘기로는 이겁니다. 박원석 의원은 원래 그 참여연대 발기인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통진당에 있었고 네. 통진당에 이 이석기 세력하고 강하게 붙었었고 싸웠었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의당으로 옮긴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8년에 시민운동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뭔가 활동 공간을 찾고 있었다. 네. 그때 성남에서 당시 변호사였죠.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이 됐다. 네. 나는 그때 각 지역 곳곳에 이런 시민활동, 시민운동을 위한 이게 일종의 기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공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걸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성남에서 이재명을 만났다. 예. 당시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후배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김현지를 연결을 해줬다. 1998년 3월 양재동에서 이 대통령 성남 시민 모임 관계자, 성남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건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만든 시민 단체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현지 그리고 저 넷이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고 이후 김현지가 이재명이 만든 성남 시민 모임에서 활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김현지의 인연은 27년 됐다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현지가 그때 몇 살이었냐? 김현지는 상명여대 93학번으로 1998년 2월 졸업을 했다. 75년생이니까 그렇습니다. 93학번이면은 18살. 네, 한 살 일찍 들어간 느낌이죠. 네. 예, 들어갔고 그다음에 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박원석 의원 전 의원이 이제 설명한 얘기인데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추론이 가능하죠. 김현지는 1975년 4월 15일생이라고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있었는데 네.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면은 김현지는 당시에 상명여대를 졸업을 하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그해 겨울에 이재명 변호사를 만나서 그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모든 것이 첫 발이 이재명 이재명과 함께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추론이 네, 돼요.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근데 권력자를 안다는 것만으로 이 나라의 핵심에 들어가서 1급 비서관에 앉는다. 네. 그래서 인사와 예산을 주무른다. 네. 이게 과연 가능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자와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래서 그 사람이 권력자랑 아는 거 빼고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는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말이죠. 우리가 학력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지연, 학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전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가령 그런 아름아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당한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서 뭐 예산 인사를 움켜쥐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가령 우리가 별자리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관측을 할 때도 별들이 이동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제3의 공간에 그 영향을 미치는 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별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 또는 이재명 뭐 민주당 대표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플러스 알파의 인연이나 관계나 또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력 뛰어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능력자 중에 유난히 김현지와 27년을 이렇게 동고동락을 해 왔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그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게 자꾸 고발당합니다. 동고동락이 아니고 동고동락. 저 동고동락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내가 듣기로는 동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전 변호사님이 쌀을 살이라고 그러고 그 집밥을 거지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제가 오늘 하나 예언을 하나 할게요. 네. 이 김현지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재명 정권에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냥 이게 뭐 문고리 3인방이 아닙니다. 문고리가 아니고요. 경상도 말로 쇠대라는 게 있습니다. 쇠대. 저도 알아요. 열쇠. 쇠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상도만 거기 쓴 전라도에서 쇠대라고 그랬어요. 쇠대란 말이에요. 이게 김현지는 이재명이 쇠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강선우 사건 때 아니면 그 앞에 뭐 무슨 그 이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김현지가 누가 있느냐, 이 인사 누가 있느냐, 뭐 이거 누가 의견을 낸 거냐 이러면 김현지란 말이에요. 만사 김현지. 그래서 만사 현통이 됐거든요. 문고리라고 그러면 본인이 기분 나빠하겠네요. 예, 그 문고리가 아니에요. 쇠대예요, 쇠대. 쇠대다. 예. 자물통을 여는 것이 쇠대지. 열쇠 그 쇠대라고. 열쇠. 키맨. 그렇죠. 키맨. 영어로는 키맨이네요. 네, 그러네요. 키맨. 키걸 아니구나 키맨. 그러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권력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에요. 이 권력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쇠대는 뭐든지 열 수가 있습니다. 인사권을 권력이 뭐예요? 인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그 어느 시기를 통틀어서도 우리가 얘기하면 말이야 말이 잘 전달도 안 되고 말이 잘 안 먹히는데 김현지를 통하면 그게 제깍제깍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더래. 이제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현지한테 실어주는 힘이 절반이라면 이제 그거를 소문이 퍼지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또 김현지한테 힘을 실어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요. 가령 대통령실에 뭐 비서관 인사이라면 총무비서관이 그 건의를 할 수가 있고 챙길 수가 있고 자료를 다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무위원 인사에
신문에 보면 김민지 이름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권이 김민석은 한 명도 어쩌면 제청을 못 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 정권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제청하는 형식을 취했으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가령 한덕수 한 것도 아니고 최상목이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이조가 사인을 하긴 했는데 이거 인사가 올라온 것은 어디더라? 신문에는 이름이 김윤지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누가 제청하고 이런 건 컴퓨터 상에서 행정 처리로 요식 절차로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명백한 위헌이죠. 예. 아닌 말로 비상계엄 요건을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래서 네. 지금 말하면 헌법기관을 방해를 했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시켰거나 한 지역의 소요 사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래서 내란죄로 엮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헌법에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여서 국무위원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명백한 위헌이죠. 명백한 똑 떨어지는 위헌이죠. 알면서 헌법을 위반해버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김현지 학벌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현실을 교묘하게 위장한 공격이에요. 우리는 김현지 씨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김현지가 명문대를 나왔는지. 우리가 뭐 성적 증명서 요구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김현지는 지금의 이 역할을 수행할 만한 사람인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혹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과거에는 대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랑 친한가. 즉 지금 인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김현지 씨가 그렇게 이 중요한 위치 포스트에 있다면 줄을 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대학 동창, 대학 은사 혹은 뭐 고등학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줄댄 거 혹시 봐준 거 아닌가. 이런 걸 검증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의 신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도요. 예. 이 국가의 계속성을 대통령은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가의 계속성에 연관되는 모든 결정에 김현지의 입김이 좌우될 수 있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예요. 그 자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솔직히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왜 모르세요? 저희가 맨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나왔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이렇게 시끄러운데 네. 신구대학이든 상명대학이든 네. 왜 꿀먹은 곰처럼 조용히 있는 거예요. 나는 궁금한 것이 신구대학도 이 김장김 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신구대학이 홍보과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이 뭐 깜깜한 뭐 아니 시대예요? 요새 신문에 보면요, 대학 입학 곧 시즌이 벌어지잖아요. 이러니까 신문마다 엄청나게 대학교 광고를 하는데 저절로 광고해 주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라도 상명대학이 그 당시 내에 찾아보니까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행정학부 경제학 전공 이어야 맞아요. 박원석 의원의 그 지금 어제 이제 얘기한 게 따른다면 네. 그렇다면 상명대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못하죠. 상명대한테 정보를 말하라라고 하는 우리 교육부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죠. 개인정보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죠. 아니 근데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네. 어느 대학을 나왔다 안 우리 네. 대학 출신 아니야 이 정도도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예. 위반이 아닐 건데요. 아니요.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네.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맞다. 없습니다라고 예전에 얘기합니다. 신정아 예일대 예. 건 터졌을 예. 때 네. 그때도 정보 네. 확인하는데 무지해를 먹었어요. 맞습니다. 그나마 외국 대학이 훨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상위에서 알려주겠다라고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이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이야. 지금 변호사님도 당황하는 개인 아니 그런데 이런 정도 네. 되면 네. 가령 이 책임 있는 정권이 책임 있는 포스트에 있는 이 고위 공직자라면 네.
가령 김윤지 씨는 당연히 그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맞습니다. 저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네. 저는 어떻게 해서 이재명을 알았고 가령 옛날에 이재명이 그 수사를 피해서 도주를 할 때 제 집에 숨어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라든지 오 지금 방금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 뭔 말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런 말들이 많이 떠돌았잖아요. 아 그래서 아까 동거동락이라는 말을 쓰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아, 전 다시 한번 말하면 전 동고동락이라고 했고 그 뭐 피신을 네. 했을 때 그 김윤지 씨 집에 숨어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입니까? 그것도 아니 소문이죠. 저 모르죠. 네, 네. 그건 루머들이 떠돌았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부인을 뭐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언급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루머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네. 예.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며칠 동안 숨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아, 예. 어딘가 어디 교회 지하실에 가 있다 뭐 그런 소문도 예, 어디 있잖아요. 뭐 누군가 집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 아, 네, 하는 네,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교회 장로인지 뭐 교회 목사인지 예. 아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한사코 김현지를 기자들이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 앞에 내놓지 않는 이유는 꼭지를 잘못 따면 걷잡을 수 없이 얘기가 막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사코 막는 거구나. 예, 그렇죠. 예, 이런 의혹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아니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의 특기잖아요. 이를테면은 실체랑 상관없이 이런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맞습니까?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국민의힘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네. 아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주특기가 그쪽이었는데 네. 원래는 네. 예? 한덕수하고 조희대하고 밥 네. 먹었다더라. 네. 아니면 말고 네. 그다음에 뭐 청담동에서 새벽 3시까지 윤석열 한동훈이 술 먹었다더라. 노래 불렀다더라. 아니면 말고 네. 저것들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방법을 똑같이 복붙해서 복사해갖고 붙여갖고 그거를 국민의힘 한번 시전을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 대통령 얼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매우 복잡해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해당 대학들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김현지가 실세다라고 얘기하고 나오니까 우상호 실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강훈식이 실세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세 강훈식 실장이 나와서 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대통령실이 이건 해명을 해야 지금 돼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네. 자 실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대통령 실세는 누구냐? 대통령실에 네, 강훈식이냐 김현지냐? 그렇죠. 막 질문을 그런 우리 얘기만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상호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정부 출범 초기에 김현지 실장이 행정관 인선을 주도했다. 한 달 뒤부터 강훈식 체제로 정리됐다. 실세는 강훈식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뭐 맞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네. 행정관을 주도했어? 행정관 주도하는 거예요? 총무비서관이? 이런 것도 처음 하는 사실 같고 네. 한 달 뒤에는 강훈식 체제로 정리가 됐어. 맞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이걸 주무르고 있었어. 그쵸.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실세는 강훈식이다. 왜 네. 그걸 강조하지? 그 원래 그 실세인 사람들은 실세죠. 아우 저 실세 아니에요라고 하고 원래 허세들이 당신 뭐 요새 어디서 일한다며? 내 요새 뭐 거의 남들이 실세라 그러지. 이런 사람들은 실세가 아무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 경험으로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상호 저 실장 수석이죠. 예. 아니 실장이죠. 수석 정무수석. 우상호 수석이 강훈식 실장이 실세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매기는 말이에요. 이거 진짜 매기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실세여야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실세 맞아요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네. 뒤집어서 이해를 하면은 뭔가 환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은 사실은 그 행정부에 있는 국무총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사실은 엄청난 파워맨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결정을 좌우하고 심지어 심기까지 네. 좌우할 정도로 네. 엄청난 파워맨인데 그래서
지금 가령 미국 백악관 같으면 네. 뭐 수지 왔습니까? 그 비실장이 최고 실세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네. 신문에 네. 뭐 워싱턴 포스트에 문자 그대로 실세라고 나와요. 그래도. 네. 실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럴까? 네. 이 강훈식이 그런 실세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강훈식은 지난번에 한미 통상 문제 그 이 초기에 이 숙청이냐 혁명이냐 뭐 이런 말이 나오기 이틀 전인가 그 미국 워싱턴으로 이게 비서실장이 미국 갔잖아요. 대통령 밖에 나가면 비서실장 국내에 있는 게 관례였는데. 예, 그래서 비서실장끼리 이제 서로 소통해서 선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나 그거 보고 이 이재명 정권은 정말 아마추어 정권인가? 왜 그런가 하면 네. 이재명 정권처럼요. 인사에 실패를 한 정권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인사에 실패했다고 하면 네.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장관들 명단 놔놓고 어떻게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는지 임명 전에 그 좀 찾아보세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건 심해요. 네. 그리고 당연히 물러나야 될 분들이 다 장관 임명을 다 받았습니다. 네. 뭐 특히 교육부 장관 같은 것은 진보 좌파 신문들도 이 정도 같으면 물러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관들 인선 뒤에 늘 따라붙는 이름이 김민재라는 이름이 계속 유령처럼 떠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쟁하고 애들 나